그래서 요소의 오한대인 구력과 이 장순과 결탁을 해요. 그래서 이 장순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미천 안정왕이라고 칭하고 제군 오한 원수. 그러니까 오한 세력을 끌어모았으니까 자기가 원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오한의 대인 구력권은 유주의 개를 공격하였다. 이 개는 지금 북경 지역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요동의 오한대인 소복현은 청주는 산동입니다. 그 다음에 기주, 이건 산서성 이쪽 지역을 쳐들어왔다. 그 다음에 이 유주목은 지금의 이제 북경 지역이죠. 북경 지역을 다스리는 요동까지 다스렸던 걸 갖다 유주목 또는 유주자사 이렇게 얘기하죠. 유주목 우유가 이 반란을 일으켰던 장순을 갖다가 죽이자 이 세력들이 잠잠해지겠죠.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거 이제 아까 설명드렸고 이제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지금 점점 시끄러웠죠. 아까 막 반란이 계속 일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장순이 죽고 나서 이 오한의 세력도 와해가 됐는데 이 당시에 이제 북방에서 누가 이제 강자가 되냐면 처음에는 공선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다가 누가 되냐면 원소. 여러분들이 이제 삼국지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원소가 이제 장악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오한대인 답돈이 원소를 도와 공선찬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소편이 된 거죠. 그래서 190년에는 요소의 오한대인 구력거가 죽자 아들 누반이 수련대 어리기 때문에 답돈이라는 사람이 대신 오한대인이 되었다. 그래서 이 요소 지역에 있는 오한대인 답돈, 이 사람이 오한을 통일하여 요동, 속국, 우북평, 어양, 상곡, 그러니까 거의 그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이렇게 포진되어 있던 오한 세력을 하나로 묶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북 지역의 강자가 된 원소는 이제 그 답돈, 난루, 소복편, 오연 이런 사람들에게 선우라는 거는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뭐 왕이죠. 그래서 난초왕, 그 다음에 한노왕 이런 그 벼슬을 이렇게 나눠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보시면은 구력거의 아들이 어렸었다 그랬잖아요. 이제 크니까 누반에게 이제 자기 자리를 물려줘요. 답돈이. 그리고 그를 선우라는 건 이제 제일 우두머리죠. 그리고 자기는 스스로 왕이 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게 이제 공선도 공선찬, 여기에 우유, 여기가 원소, 여기가 그 유명한 조조입니다. 예, 이렇게 쭉 포진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는 이제 고구려고. 예, 그러니까 삼국지의 초기에 등장하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원소가 여기 보시면은 199년에 그 공선찬을 죽이고 기주, 산서성, 청주, 산동성, 병주 저쪽 산서성 쪽이죠. 유주는 지금의 이제 베이징 지역 이런 데를 갖다 다 평정해요. 그래서 수십만의 병력을 거느리게 됐는데 이 당시 그를 도와준 오한의 답돈, 난루, 오연 이 세 사람에게 선우에 임명한다. 그래서 사망이라 그래요. 오한 사망.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AD 200년에 터지죠. 원소가 조조한테 관도의 전투에서 완전히 패합니다. 도리어 더 센데도 군사력이 더 센데도 조조한테 패해요. 이게 이제 원소가 완전히 패망하는 시작이죠. 그래서 원소가 이제 205년에 병들어서 죽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들 원담을 돕기 위해서 요동속국의 오한대인 소복현이 5,000기를 발하여 조조와 싸웠다. 그래서 조조는 소복현에게 사신을 보냈으며 이 당시에 요동에 그 한 세력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죠. 공성강. 이 사람의 이제 밑에죠.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이제 그 공성강도 소복현에게 사신을 보내어 선우에 봉하였다. 왜냐면 그 세력이 거기에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 요 세력하고 요 세력. 요건 이제 없어졌으니까 여기에 있는
오한의 세력을 서로가 이제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원소의 아들인 원희, 원상 이런 애들은 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제 조조한테 죽을까봐. 그래서 답돈에게 투항을 하였다.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조조의 얘기가 나와요. 이제 그 원소의 세력이 무너지니까 조조가 어떻게 하냐면 아예 씨를 말리려고 오한을 칩니다. 그래서 어디서 출발하느냐? 여기라는 데서 출발해요. 이게 이제 어디냐? 북경 지역입니다. 그래서 무종은 어디냐면 지금의 저 나나 유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거기를 거쳐서 백단이라는 거쳐서 평강을 거쳐서 백량산에 이르릅니다. 이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무종이거든요. 여기서 무종에서 쭉 올라가서 백단 쭉 가서 여기가 평강 정도 되겠죠. 여기가 백량산이에요. 여기서 자세히 보면은 여기입니다. 여기서 출발했고 노령새를 빠져서 백단으로 들어가서 평강에서 백량산 여기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 거죠. 예, 여기 X자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요거를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백량산에 이르러 장효가 오한을 대파하였다. 그래서 답돈을 죽이자 오한과 이때 당시 이제 그 도망간 원소의 세력 그 중국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20만을 항복하였다. 이에 소벽헌, 원희, 원상 요거 아들이죠. 원소의 오연, 누반, 소북헌 요건 다 뭐냐? 오한 세력이에요. 오한 세력하고 원소의 세력이 어디로 도망갔냐? 요동태수 공송강 여기 어디냐 하면은 얘한테 지금 투항해 간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했냐? 이 조조한테 밑보이면 자기가 망하니까 공송강이 이들의 죽여서 머리를 조조한테 바쳤다. 그래서 조조가 승리를 해서 돌아오는 길에 창여에 있는 갈석산에 올라가 시를 지었어요. 그게 뭐냐면 관창해. 창해라는 게 지금 발해죠, 발해. 발해를 내가 바라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시를 읊었습니다. 그 시를 쓴 장소가 위치가 어디냐? 여기죠. 그러니까 쳐들어갈 때는 이쪽으로 쳐들어갔는데 돌아올 때는 이 밑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그 길이 편하거든요. 자, 이 당시에 염류가 상곡군의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상곡의 오한대인 난루, 대군 오한대인 보분호 얘네들은 이 상곡군의 세력이 세니까 얘네들은 반란을 안 일으켰어요. 원소의 그 세력에 이렇게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조조가 돌아올 때 이들에게 축하연을 베풀었어요. 이제 오한 세력이긴 해도 자기한테 안 덤볐으니까. 그리고 돌아올 때 그 백성, 걸로 달아났던 백성 10여만을 끌고서 되돌아왔다. 이게 이제 조조의 아주 중요한 오한과의 전투도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보시면 이제 이해가 거의 되시고 여기서 보면 여기 보면 유수라고 돼 있죠. 요게 나나예요. 이렇게 이게 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량산이 어디냐라는 걸 갖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량산은 유성은 지금의 조양입니다. 조양.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조양에 200리를 못 미쳐 있는 산으로 열하지에는 뭐라고 되냐? 백량산은 건창현에 있다. 갱라심자익 동쪽 30리 지금 현재 부르는 산은 포호도산이라고 부르며 다른 말로는 백록산이라고도 부른다. 네, 사슴록자를 쓰죠. 그리고 그럼 유성이라는 데가 조양인 게 맞냐? 지금 발굴을 했어요. 윤영성 조양현 유성진 원대자촌을 발굴했더니 강변에 대능하 강변에 동서길이 400 남북길이 200의 성터가 발굴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가 하느냐? 운물, 저장구덩이, 창고, 토기 등 철제 농기구, 공구, 무기들이. 그리고 요 북동쪽 1km 지점에는 한나라 시대 토기, 철기, 그 다음에 화천, 저 동전이죠. 그 다음에 유자, 성자, 유성이라는 명문기하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지역이 유성현이구나라는 걸 갖다. 이게 백량산이에요. 현재. 그리고 여기 보면은 유성현지라고 유적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뭐냐면 조양이에요. 요 토성이 보이죠? 예, 요겁니다. 여기 발굴했는데 이런 명문기화가 났어요. 이걸 탁본했더니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유성. 여기 써 있죠?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구나. 그러면 정확한 위치가 어디냐?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조양시 시내예요. 요게 대능하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서남쪽 여기에 요 표시 보이죠? 여기가 유적지예요. 여기에 뭐라고 쓰냐? 한대 유성현이에요. 요 지역에 대한 사진이 이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한나라 때 유성이 조양에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216년에 후한에 대군의 오한 대인 3명에게 선호를 임명했다. 그 다음에 218년 대군의 오한 대인 능신저라는 사람이 후한에 배반해 갖고 공격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냐? 선비로 달아났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선비의 누구한테? 불화한이라는 사람한테 달아났는데 이때 선비는 여러 개로 쪼개져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 능신저가 딱 보니까 이 불화한보다는 가비능이 더 센 것 같아요. 그래서 가비능하고 내통해갖고 이 불화한을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224년 오한왕 골진이 선비와 결탁해서 위나라에 배반을 해서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전예라는 사람, 이 사람도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를 죽이고 그의 동생으로 왕을 삼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나라의 유주자사 관국엄 유명하죠. 왜 유명해요? 우리 고구려를 쳤죠. 고구려를 쳐서 국내성을 갖다가 아주 박살을 낸, 그러니까 함락한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 동천왕 때. 그래서 동천왕이 어디 지금의 연변까지 달아났던 그런 아주 굉장히 센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요동을 토벌하여 우북평의 오한선우 구르돈 요소의 오한의 도독 솔중왕 호류업 이런 사람들은 옛날에 이제 그 원소의 세력을 따라서 이제 요소로 달아났었죠. 그래서 이제 거기를 치려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항복을 했어요. 투항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구르돈은 아라반을 보내서 조공을 바쳤어요. 그리고 거수 그 우두머리 30명에게 이제 왕을 봉하고 뭐 이제 물건을 이렇게 내려주고 그래서 이제 그들을 이렇게 아우른 거죠. 위나라가. 위나라는 누굽니까? 조조죠. 조조의 그 아들이 세운 이제 나라입니다. 위오촉할 때. 그 다음에 이게 5호 16국 시대예요. 이건 이제 5호 16국은 뭐냐면 5호, 흉노, 선비, 갈, 저, 강 이런 5개의 그 이민족이죠. 이게 쳐들어와서 막 아수라장이 되는 게 뭐냐면 5호 16국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위오촉을 이렇게 통일한 게 누구냐면 진나라거든요. 진나라가 누구냐면 사마의 후손입니다. 그랬는데 그 진나라를 5개의 종족들이 들어와갖고 이제 아수라장을 만드니까 그 서진이 진나라가 망해요. 망해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남쪽으로 도망가요. 그걸 갖다가 16개의 나라가 들어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그 맨 처음에 들어선 나라가 한나라고 그건 흉노족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유연이에요. 그랬다가 이름을 바꿔요. 뭘로? 전조 이렇게 바꾸죠. 그 다음에 이제 전진 이렇게 됩니다. 자, 오한의 장봉리도가 이천의 무리를 이끌고 낙평에 거주하였는데 이 성륵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유명하죠.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요 전진을 세우는데 그때 당시에 전조의 왕은 유연이에요. 유연을 배반해서 이 달아난 척하면서 여기로 들어가서 이 장봉리도하고 의형제를 맺어요. 그래갖고 그를 설복해서 전조에게 투항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한 세력을 아우른 거죠. 그 다음에 360년에는 오한의 독고부라는 이제 부족이죠. 부족이 선비의 모력간이라는 세력 수만을 이끌고 전진으로 투항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만리장성 남쪽에 두었다. 그리고 전진의 부견이 전현. 요거는 뭐냐면 그 선비족입니다. 선비족인데 모용씨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고구려하고 많이 싸우죠. 예. 그게 이제 요 전현입니다. 근데 전현을 쳐서 멸망시켜요. 그리고 근데 전진의 부견이 오한족을 어디냐면 지금의 섬서성. 섬서성은 지금 이제 오르도스 그 밑쪽이죠. 그쪽이 섬서성이. 거기하고 하남성. 요건 이제 베이징 남쪽. 이쪽 지역으로 이동을 시켜요. 그래갖고 이 오한이 중국 내부로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해가니까 거기 있던 세력들, 거기 이제 누가 있었냐면 선비, 흉노 이런 세력들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이게 섞여갖고 혼혈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역사적으로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자포라고 돼 있어요. 자포. 이거 헷갈리는 거예요. 혼혈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당나라 때 눈강은 지금의 송화강의 북쪽 지류죠. 북쪽에 오한이 세운 후예들이 있었다. 그게 오한국입니다. 이 오한국은 요건 이제 뭐냐면 그 후예라고 보시면 돼요. 오한의 후예. 그러니까 중국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쪽 지역에 있다가 북쪽으로 이동한 요게 요 나라의 태조가 이제 그들을 정벌한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연나라가 전현이 있고 전현이 멸망했다가 다시 이제 쓰거든요. 그게 이제 누구한테 멸망하냐면 전진. 아까 보시면은 여기 나오죠. 앞에 여기 있어요. 전진한테 멸망했는데 모용수라는 사람이 이 전진의 반기를 들고 이 오한의 장기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부족장이겠죠. 후연을 건국하게 된다. 그리고 정령은 어디 있었냐면 얘네들이 바이칼 지역에 있던 애들이에요. 그게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죠. 자, 그 오한과 20만을 이끌고 전진의 수도인 업성을 갖다 공략해요. 그래서 이제 이 후연을 세운 후에 오한의 장기를 보국장군. 그랬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한이 끊임없이 도와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부기. 이 부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나중에 선비를 할 때 이제 설명해. 부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대선비산, 대흥안녕산 제일 꼭대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이제 그 탁발시라고 하는데 이들이 세웠던 나라가 북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5호 16국 북쪽에 있는 모든 나라를 통일해요. 그래갖고 남쪽과 대치하죠. 그걸 뭐라냐면 남북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남북조 시대, 남북조. 그때 이제 이 북위를 세운 탁발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후연의 이제 신도를 공격하자 오한의 장량이 투항을 해왔다. 그리고 이제 그 후 다시 반란을 일으켜서 중산으로 달아나 모용상에게 의지하였다. 그러자 탁발규가 중산을 쳐서 장량을 붙잡았다. 근데 398년 그 다음 해죠. 이 장량의 아들이 장초인데 이 장초라는 인물이 오한인, 한인 2000여가를 소집하여 발해군 남피. 요건 이제 지금 뭐냐면 그 산동성하고 하북성 그 사이죠. 예. 거기에 거하고 스스로 오한왕이라고 칭하였다. 그 남쪽에 평원으로 달아났다. 그래서 이제 부기가 이를 쳐서 죽여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오한의 역사가 이제 완전히 그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나중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여기 당나라 때 눈강에서 여기에 이제 그 오한국이라는 나라가 나타나요. 근데 이 세력은 어디에 속했냐? 시리입니다. 시리. 예, 그거는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시리를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건 요 나라 때니까 한참 후죠. 예,
한참 후에 뭐 거의 발해 뭐 이럴 때 막 나타나는 세력이니까 지금 설명을 드려봐야 굉장히 복잡해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설명을 쭉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오한이라는 세력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초기에 요것만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흉노가 동호를 치자 이 동호가 멸망당하면서 오한산으로 도망간 게 오한, 선비산으로 도망간 게 선비. 그리고 쭉 올라가서 대선비산까지 갔는데 이들은 따로 이건 탁발시라고 해서 타부가치라고 해서 요거는 좀 별개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오한산과 선비. 근데 오한이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근데 선비가 여기 있었죠. 근데 이 오한이 이 중국하고 친해요. 그래서 중국이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비어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선비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목민족은 한 군데 이렇게 바꾸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동을 이렇게 해간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뒤집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왜 거꾸로 돼 있지? 근데 그걸 중국의 역사에 이렇게 거의 쩔어 있죠. 우리 민족들은. 근데 그걸 갖고 자꾸 해석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은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도 보면은 만주나 요동의 역사를 다룰 때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봐줘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갖다 이제 신라사 중심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은 해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만이나 신라사는 농경사회입니다. 정착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착 개념, 그 철학도 그래요. 중국의 그 철학하고 북방의 철학이 전혀 별개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 모르고 중국 개념을 갖고 자꾸 유목사를 이렇게 난도질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왜 안 풀리지? 그래서 제가 북방사를 강의하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는 풀 수가 없다. 그걸 이제 그 얘기를 해준 게 누구냐, 이제 박원길 교수인데 제가 가장 아끼는 후배인데 이 친구가 이제 몽골사를 하니까 그 얘기를 계속 끊임없이 해준 거예요. 저도 이제 그걸 깨닫기까지 꽤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서 그랬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거를 대전제로 하지 않고는 이 전체적인 그 맥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북방유목민족사는 끊임없이 그 물이 흐르는 것처럼 이렇게 유동하는 그런 역사다. 그러니까 아주 다이나믹하다라는 걸 갖다가 고구려사가 보면 굉장히 다이나믹하잖아요. 그거를 이해하시려면 바로 이제 북방사를 이해하지 않고는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고 제가 이제 다음에 또 선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그 개념을 아시고 이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